자, 이번 시간은 제7강입니다. 2016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른 영상과는 다르게 오직 블로그와 제 블로그와 유튜브 영상에서는 한자 어휘 문제만 제가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국어 문법이라든가 각종 맞춤법, 단문, 비문학 제재, 문학 제재를 다룰 수도 있겠지만 차별화하는 의미에서 저는 전공도 한문이고 물론 대학원 전공은 국어지만 한문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자어, 한자 어휘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다음의 상황에 어울리는 한자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김만중의 사시 남정기에서 사시는 교씨의 모함을 받아 집에서 쫓겨난다. 사악한 교씨는 문객인 동청과 작당하여 남편인 유할림마저 모함한다. 그러나 항상 비문학 읽을 때는 이거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뒤가 주제가 포함되어 있죠. 자, 그러나 결국은 교씨의 사악함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유할림이 유배지에서 돌아오자 교씨는 처형되고 사씨는 누명을 벗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 선과 악의 싸움에서 선이 승리하는 거네요. 자, 사필기정이 답이 되겠죠. 답은 곧 처음에는 시비국직을 가리지 못하여 그릇되더라도 모든 일은 결국에 가서는 반드시 바른 대로 돌아간다. 일사,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대로 돌아간다. 귀 돌아갈 귀자죠. 자, 3번 갈게요. 만시지탄. 자, 늦을 만자라 그랬죠. 이 탄자 시리즈 계속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탄식한다고. 후회죠. 안타까움입니다. 때가 늦었음을 탄식하는 겁니다. 만시지탄. 절치부심. 썩을 부자입니다. 부자. 여기 부심. 이를 갈고 마음을 썩이다. 그래서 몹시 분개한 모양을 절치부심 그러죠. 그래서 썩을 부자로 쓰이는 거는 부패. 진부하다. 오래돼서 낡은 거를 진부한다 그래요. 우리가 먹는 두부를 이렇게 한자로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엽토. 이제 원예하시는 분은 이거 아실 텐데 나뭇잎이나 줄기가 썩어서 만든 퇴비를 부엽토로 가지고 흙을 아주 거름에 좋죠. 교원영생. 아첨하는 말과 교묘한 얼굴빛. 그래서 교묘히 꾸며서 하는 말과 아첨하는 얼굴빛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입니다.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단은 이 공무원 시험 자체가 수능하고는 다르게 단문이 출제됩니다. 제가 예전에 적성검사 강의를 많이 나갔었는데 물론 카페도 운영했고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 이제 적성검사가 대학에서 하도 이렇게 규제가 심해서 많이 없어졌는데 이때 이제 단문에서 제목 찾기 요령을 가르쳐 드리면 이렇게 써놓은 대로 제목 또는 주제 찾기 요령입니다. 곧 글에서 나오지 않았던 어휘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 내용을 아우르는 것 중에 주어 서술어가 있으면 주제가 되고 주어 서술어를 빼면 제목이 되는 겁니다. 전체 내용을 아우르는 것 중에 그래서 나오지 않았던 어휘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평화로운 시대의 시인의 존재는 문화의 비싼 장식일 수 있다. 평화로운 시대에는 그죠. 비싸다. 그러나 항상 비문학에서는 그러나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시인의 조국이 비운 슬픈 운명에 빠졌거나 통일을 잃었을 때 시인은 장식의 의미를 떠나 민족의 예언자가 될 수 있고 뭔가 이렇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죠. 민족의 영혼을 불러일으키는 선구자적 지위에 놓일 수도 있다. 이제 이거 다 예죠. 그죠? 선구자적 지위나 예언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예를 들면 스스로 군대를 가지지 못한 채 제정 러시아의 간혹한 탄압 아래 있던 폴란드 사람들은 시인의 존재를 민족의
재생을 예언하고 굴욕스러운 현실을 탈피하도록 하는 예언자, 또한 통일된 국가를 가지지 못하고 이산되어 있던 이탈리아 사람들은 시에 있어서 성인 단테를 유일한 이탈리아로 숭앙 높여서 존경했고, 제1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의 잔혹한 압제하에 있었던 벨기에 사람들은 베르하렌을 조국을 상징하는 시인으로 추앙, 역시 높여는 거네요. 다 그러니까 예언했고 숭앙했고 추앙했던 애요. 평상시 때는 아니지만 어떤 그 위기에 빠졌을 때는, 그럼 이제 큰 시인들이 나왔으니까 시인들은 예언자로 숭앙됐고 추앙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추앙 받을 만했고 숭앙됐고 예언자들은 모두 사명입니다. 사명. 곧 그 사자로부터 받은 명령. 여기서 이제 국민으로부터 받은 그 민족 구성원들로부터 받은 그런 명령이 되겠죠. 사자로부터 받은 명령, 맡겨진 임무, 맡은 일을 이제 사명이라 그래요. 사명. 시인의 사명이죠. 어떤 사명? 이런 사명들이에요. 희망을 주는 예언자적, 선구자적 위치의 사명을 감당했던 거죠. 이 사자가 하여금 사자인데, 노사, 그 노동자하고 사용자, 대사, 그 전권을 위임받아서 하는 그 일종의 관리를 대사라 그러죠. 대사관, 대사. 요 사주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남을 부추기어 시킴이 그 사주에 사주받았다, 뭐 살인을 사주했다, 뭐 이렇게 부추길 주자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사주할 때 주자는 이거밖에 안 쓰여요. 그러니까 이 통째로 외워야 됩니다. 그냥 사주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또 따져보면 시인의 생명, 시인의 목숨이죠. 사람이 살아서 숨쉬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힘이 생명이다. 이 명자 시리즈인데, 생명, 운명, 사명, 혁명할 때 명령할 명자인데 목숨 명자로도 쓰여요. 요 앞에 입구자하고 하여금 명자의 합자입니다. 임금의 입으로 하여금 하면 목숨을 다해 지키려는 거죠. 그게 이제 명령이란 뜻이죠. 운명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인적인 힘, 또는 그것에 의하여 이미 정해져서 있는 목숨이나 처지, 운명은 아니고요. 혁명은 고치력자, 어떤 그 명을 고치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것들, 관습이나 제도, 방식 따위, 그게 명이라면 단번에 깨뜨리고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급격하게 세우는 일을 혁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제목 또는 주제 찾기 요령은 그래서 나오지 않았던 어휘를 사용하여 전체 내용을 아우르는 것, 이게 제목 또는 주제를 찾는 요령이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사실 문제 구분은 한문 전공자인 저도 어렵습니다. 솔직히 이건 아주 틀리라고 작정하고 낸 문제 같습니다. 두 한자어의 의미 관계가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 그랬습니다. 여기 구수록자잖아요. 그래서 광정, 요건 임금왕자겠네요. 죄송합니다. 애우를 위자니까 광정, 확정 그러는데 이게 바로잡을 광자로 쓰인대요. 솔직히 저도 모릅니다. 이것밖에 안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잡아 고침, 광정이라고 하고요. 확자도 그 잘못을 널리 바로잡아 고침, 확자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확자가 넓다 확자, 넓히다 확자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 보면 그 윤곽, 사물의 대강의 테두리 겉모양, 윤곽, 확대, 넓혀서 크게함, 이렇게 쓰이는 거지 이 바로잡을 확자로는 쓰이지 않습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틀리라고 낸 문제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확정할 때 확실하게 정함, 꽉 결단하여서 틀림없이 정함. 우리가 보통 하는 확정되었다의 확정은 이거죠. 근데 참 사람들이 묘하게 잘 쓰지 않는 걸 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부상하고 함지인데, 이거는 문학에서 정철의 관동별곡에서 이제 그 부상이 지척의 명월을 기다리니, 이런 행이 나오죠. 부상, 해 뜨는 곳 바다,
동해바다, 관동별곡이 그 동해안을 따르고 하는 여행기잖아요. 가까운 곳에 밝은 달을 기다리니 이때 해가 뜨는 동쪽 바다를 부상이라 그래요. 함지는 해가 진다고 하는 서쪽의 큰 연못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광정과 확정은 비슷한 말이고 부상하고 함지는 반대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상 비방이에요. 참 또 어렵게 냈어요. 중상을 입었다 할 때 중상은 무거울 중자를 써요. 이렇게 심한 부상. 근데 이 중상할 때는 사실무근의 말로 헐뜯어 남의 명예나 위신, 지위 등을 손상시키는 일, 누명씌우기 헐뜯기예요. 그래서 중상모략 이렇게 써요. 그래서 터무니없는 말로 헐뜯거나 남을 해치려고 속임수를 써서 이를 꿈 중상입니다. 자, 비방은 남을 헐뜯어 말한 비방이에요. 그러니까 중상하고 비방은 역시 같은 말입니다. 비슷한 말. 또 갈등 알력. 요게 이제 칡 갈자고요. 등나무 등자예요. 이 덩굴식물이라고 그러죠. 넝굴식물. 그래서 그러죠. 갈등할 때 칡과 등나무란 뜻으로 일이나 사정이 서로 복잡하게 뒤얽혀 화합하지 못함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말이 갈등이에요. 알력도 수레바퀴가 삐걱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견이 서로 충돌하는 거죠. 죄송하지만 이 알력도 이것밖에 안 써요. 알력. 근데 역시 틀리라고 냈기 때문에 뭐 알력이 심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알력이라는 기본 전제가 욕심을 전제로 하잖아요. 욕심이 있으면 갈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갈등 알력은 역시 비슷한 말인데 답은 유효가 아니라 반이어인 이 부상 함지 2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저도 뭐 사실 이 문제 나오면 단번에 풀기 어렵습니다. 자, 17번입니다. 자, 기역에서 리을에 밑줄 친 어휘의 한자가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그는 적의 사주를 받아 내부 기물을 염탐했다. 사주 나왔죠. 또 여기 남을 부추기어 시킴, 부추길주 맞습니다. 남의 일에 지나친 간섭하지 않기 바랍니다. 간섭이 사이간자 쓰는 간섭은 없어요. 이 방패간자인데 실제는 이제 여기서는 줄기간자예요. 남의 줄기 근본을 건너는 거예요. 건널 수 없자. 그래서 직접 관계가 없는 남의 일에 부당하게 참견하는 걸 간섭이라 그래요. 답은 일단 2번이에요. 2번. 요거 2020년도에도 나왔습니다. 16년에 출제됐지만 2020년도 제 영상을 보시면 그때 이 간섭이 나와 있습니다. 참견할 때. 자, 그 선박은 결함을 지닌 채로 출항을 강행했다 하였다. 이 결자가 이 어지러질 결자예요. 어지러질. 이거 굉장히 중요한 한자입니다. 나중에 정리하겠습니다. 결석, 결핍, 결여, 결례. 그러죠. 이건 알아두세요. 항상 제가 강조하죠. 나이 드신 교수님들이 출제를 하게 되면 어쨌든 인성을 중시하는데 이런 한자어들이 중요하다. 결례. 예를 갖추지 못한 걸 결례라 그러죠. 그리고 결여라는 건 있어야 할 것이 모자라는 걸 결여라 그래요. 결여. 결격. 어떤 그 품격이 없는 거. 결격 사유할 때 결격. 이런 것들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결격. 그리고 이 함자가 빠질 함자예요. 그래서 함정수사할 때 함정. 함몰 빠지다 함락. 그래서 흠이 있어 완전하지 못함을 결함이라 그래요. 자, 그 선박은 결함을 지닌 채 맞네요. 척결. 발을 척자 도려낼 결자. 살을 긁어내고 뼈를 발라내면 척결이에요. 척결. 자, 비리 척결. 척결한다 그럴 때 비리 척결이 그가 내세운 가장 중요한 목표였다. 보시면 공무원을 뽑기 때문에 이런 것들 많이 사용되죠. 이런 거 나중에 공문서나 어떤 그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성을 강조하는 그런 어휘들은 제가 나중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답은 2번 간섭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2016년도 한자 어휘를 살펴봤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